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2년 되었고 아이는 없어요. 이렇게 재밌는 사연 전해주는 채널을 이제 알게 되어서 저도 결혼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딸부잣집 막내로 자라서 사람들이 저보고 옥성질이 있고 당돌하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지만 이렇게 사연 적으며 그때의 일을 되새겨보니까 정말 제가 당돌한가 싶기도 하네요. 그럼 한번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위로 언니가 2명 있어요. 거기에 결혼하게 되면서 언니가 3명 더 생겼습니다. 신우가 3명인 집에 시집을 간다니 친구들은 저보고 제정신이냐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시언니들이 너무 좋아요. 남편도 시언니들 덕분에 만난 거나 다름없고 결혼할 때도 제 편에 서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저희 큰언니와 둘째 시언니가 오래된 친구 사이라서 서로 다른 언니들끼리 아름아름 서로 알아가다 보니 여자 6명이서 결혼 전부터 이미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언젠가 6이서 모여 막년회를 하고 있었는데 시언니들이 막내 동생도 같이 와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형제가 또 있었어? 하고 놀랐는데 그때 막년회 자리에 늦게 도착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요. 그때 서로 눈이 맞아서 언니들 몰래 만나오다가 정식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누나셋하고 자라와서 그런가 신랑은 연애하던 시절부터 제 투정도 잘 받아주고 모난 곳 없는 성품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만나다 보니 어느 날 서로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결혼하기로 정했다는 소식은 시언니들에게 먼저 이야기했어요.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어머니가 엄청 유별나신 분이라서 제가 상처받으면 어떡하냐는 듯이 걱정을 먼저 해줬어요. 딸을 3명이나 키우신 분인데 설마 며느리라고 미워하시겠냐고 말했는데 시언니들이 직접 한번 겪어봐야 무슨 말인지 알 거라고 대답해주더라고요. 처음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자리에서 제가 걱정된다고 시언니들 3명이 전부 시간을 비워 자리에 참석해줬어요. 시어머니는 듣던 것보다도 훨씬 더 유별나셨어요. 아들 사랑이 끔찍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신랑이 집안의 4대 독자였대요. 정작 시아버지도 아무 말씀 없으신데 시어머니가 대를 잇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렇게 말라비틀어져서 아이는 낳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결혼하자마자는 아니지만 저도 가정을 이루면 아이 셋 정도는 갖는 게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흡족해 하셨어요. 어떻게 서로 알게 되었냐는 질문에 제 위로 언니가 둘 있다고 언니들끼리 친하게 지내다가 저도 친해지게 되었고 그렇게 신랑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위로 언니가 둘이 있다는 말에 다른 남자 형제는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남자 형제는 없고 제가 막내라고 대답해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그때부터 뭔가 불쾌한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저보고 결혼하면 아들을 꼭 낳아야 하는데 딸부잣집 출신인 게 마음에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괜히 외부인을 잘못 들였다가 대가 끊어지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여쭤봤더니 밭이 구려서 아들이나 낳을 수 있겠냐며 쓴소리를 하셨어요. 그때 조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요즘 누가 아들 딸 이런 거 가리는 것도 아니고 밭이 구리다는 말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딸부잣집이라서 안 좋은 적이 있던 것도 아니고 언니들을 포함한 우리 가족은 정말 화목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듯한 말은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마디 꺼냈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가만히 계신데 따지고 보면 어머님도 외부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남의 집 딸을 잇는데 그렇게 급급하세요? 라고 한마디 했어요. 제 말에 시아버님은 깜짝 놀라셨는지 흠칫하시고 물컵에 물만 채워서 계속 들이키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 말투가 거슬렸다는 듯이 한마디를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곧바로 시어머니 말을 끊어버리고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밭이 구리다는 말을 하셨는데 신랑도 언니가 셋인데다가 4대 독자면 유전적으로 씨가 안 좋은 거지 밭이 구린 게 아니지 않나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뻘쭘해서 물 마시고 있던 시아버님이 마시던 물을 뿜어버리셨고 시언니들은 빵 터져가지고 고개를 숙여서 억지로 웃음을 참고 있더라고요. 신랑은 제 돌발 행동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말을 잊지 못하셨고 그 이후에는 시아버지 주도로 대화가 오고 갔어요. 시아버지는 굉장히 점잖고 조용하신 분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자리가 끝나게 되고 그러고 나니 제가 한 행동이 생각나서 저도 제가 뭘 한 거지 싶더라니까요. 망했다는 생각에 내색은 안 했지만 걱정이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분명히 저를 되바라진 여자라고 판단하셨을 텐데 그것 때문에 신랑하고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어요. 신랑도 신우 언니들도 자기들이 어떻게든 잘 도와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는 했는데 그래도 괜히 자기 전에 불 끄고 누우면 제가 시어머니한테 했던 말이나 시아버지가 물을 뿜어버린 장면을 생각하면 쪽팔려서 이불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의외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가 저의 그런 모습을 굉장히 좋게 보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역시 말대꾸하는 제가 내키지 않으셨던 것 같지만
그래도 시아버지와 시언니들의 응원 속에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되었어요. 아직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오셨어요. 전화를 하실 때 말투를 보아 다른 사람들 모르게 저에게 따로 볼 일이 있어 보였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니 우리 아들과 헤어지거라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죄를 잇는 것에 대한 엄청난 사명감이라도 있으신지 저보고 병원에 가서 불임검사를 받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느낌상 저에게 무언가 꼬투리 하나만 잡으신다면 그걸 빌미로 결혼을 깨고 싶은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솔직히 검사 받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속은 상하더라고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가 혼자서 병원에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 사실이 왠지 억울해서 신랑한테 말해서 나만 혼자 받으면 억울하니 너도 같이 받으라고 했어요.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를 받은 날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정상이었는데 신랑한테 문제가 있었어요. 시험관 시술 같은 걸로도 불가능할 정도로 신랑한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신랑이 오히려 더 충격을 받은 듯 싶었어요. 저한테 제발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면 뒷목 잡고 쓰러지실 거라고요.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같이 늙어가고 제가 막연히 그려왔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것 같아 저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고민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끝내 저도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뭐 어떻겠냐고 둘이서 행복한 게 제일 아니겠냐고요. 저는 정상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결국 저에 대한 아무런 꼬투리를 잡지 못하시고 결국 시어머니께 남편의 상황을 비밀로 한 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6개월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차츰 지나서부터 시어머니의 대를 잇는다는 집착이 날로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미신을 듣고 오셔가지고는 무슨 아들이 들어서는 달이 따로 있고 딸이 들어서는 달이 따로 있다면서 올해는 제 사주상 3월하고 6월을 제외하면 전부 다 아들이 들어서는 달이라고 하시면서 밤마다 저랑 신랑에게 전화를 하셔서 오늘이 기운이 좋은 날이라는 둥 방해 안 할 테니 어서 하라는 식으로 보채듯이 말씀하시고는 했어요. 진짜로 했는지 확인해야겠다면서 전화기를 끊지도 못하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런 식의 기행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셨어요. 어느 날은 집에 오셔서 보자기에 주섬주섬 싸우신 걸 제 앞에 풀더라고요. 그 안에는 제가 무슨 3명은 들어갈 정도로 커다란 고쟁이 반스 같은 게 있었어요. 색깔도 누리끼리하고 이 역한 냄새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하고 물었더니 자기 아는 분한테 부탁해서 얻어온 거라고. 그분이 아들을 7명을 낳으신 분이라면서 좋은 기운 물려받게 그분이 입던 걸 가져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운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탁도 안 한 거니까 꼭 챙겨 입으라고 말씀하시고는 다른 말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런 거 전해주러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셨다는 것도 믿을 수 없었지만 그 누리끼리한 고쟁이 반스를 보고 있자니 역겨워 죽는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 가신 걸 확인하고 튀김할 때 쓰는 길다란 젓가락으로 집어서 곧바로 쓰레기통에다가 버려버렸어요. 정말 그런 식의 집착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시니 저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사건은 명절날 터졌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서 시댁 못 가겠다고 땡깡을 부리니 시집간 시언니들이 자기들 일정을 바꿔서 친정에 먼저 들리고 시댁에 나중에 들리기로 했대요. 시어머니의 소나기에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같은 날에 명절날 모이기로 한 거죠.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저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시면 언니들이 사전에 차단해주겠다고요. 그 말만 믿고 가기 싫었지만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온 가족이 오랜만에 모인다고 맛있는 것들이 한상 가득 차려져 있었는데 거기서도 저는 행복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상만 따로 챙겨주셨어요. 온통 풀떼기밖에 없더라고요. 행여나 팔을 뻗어 고기 한 점이라도 집어가려고 하면 제 젓가락을 탁 쳐내면서 아들 낳으려면 저는 알칼리성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앞에 있는 채소나 먹으라고 뭐라 하셨어요. 고기는 산성이라서 남자가 먹어야 하고 저는 푸른 채소들을 먹어야지 아들을 출산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은 낭설을 가지고 먹는 걸로 그렇게 무안을 주시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와중에 얼마 전에 딸을 출산한 둘째 시언니에게도 너는 시집가서 남의 집 대를 끊으려고 하는 거냐면서 뭐라고 한마디를 하시는데 제 쪽을 빤히 쳐다보고 하시는 말씀이 꼭 저 들으라고 일부러 하시는 것 같아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제 성격을 알고 있는 신랑이 저를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대뜸 남의 집 대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래서 밭이 구린 집 외부인을 들이는 게 아니었다고 신세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폭발해서 들고 일어서려는데 남편이 제 팔목을 붙잡으면서 일어나지 못하게 했어요. 불쌍한 내 신랑을 봐서라도 한번 참아야지 하고 제 앞에 있는 쌈채소 바구니에 담긴 오이고추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이고추가 생각보다 너무 매워서 열불이 다 나더라고요.
제가 욱하는 성질을 조절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손가락질 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지난 2년 가까이 제 잘못도 아닌데도 시어머니로부터 받아야 했던 그 스트레스가 그 자리에서 한 번에 폭발하고 만 거예요. 제 앞에 아들 낳으라고 챙겨주신 버섯이며 고추며 초록색 야채들을 남편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좀 전에 한 입 빼어문 고추도 반으로 갈라서 꼭지를 들고 씨앗을 남편 얼굴에 계속해서 털어버렸어요. 시어머니가 그 장면을 보고 너 지금 우리 집 귀한 아들한테 뭐 하는 짓이냐며 대노하셨고 저도 그 자리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라 신랑을 향해 한마디 했죠. 제철이 다진한 오이고추도 이렇게 씨가 많은데 우리 집 고추는 왜 이렇게 부실한 거냐면서 소리를 질렀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눈치챈 시언니들은 또 빵 터져서 배꼽을 잡고 구르고 있고 시부모님 두 분은 폭주하는 저를 멈추느라 고생하셨어요. 상황이 대충 정리되고 시어머니께는 남편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부 말해버렸어요. 뒷목 잡고 쓰러지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덤덤하신 반응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 동행할 연휴가 끝나고 같이 병원에 올라가 다시 검사를 받았고 결과를 직접 들으시자 그제서야 인정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달라지셨습니다. 아들 못 낳는 며느리라고 뭐라고 하시던 게 무색하게 그 뒤로부터는 씨 없는 수박이 된 아들을 불쌍해 하시면서도 저보고는 세상에서 제일 이쁜 며느리라고 하시면서 제발 우리 아들 버리지 말고 오래 함께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는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고 버릴 거였으면 진작에 결혼도 안 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한테 몇 번이고 고맙다고 하시더니 처음으로 신랑을 향해 저한테 잘하라고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대를 잇는다는 집착은 못 버리셨는지 신랑 먹이라고 어디서 한약도 지어오시고 어디서 들으신 거라면서 이런저런 방법은 시도해봤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도 방법이 있다면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제 진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랑과 저 사이에 소중한 아이가 생긴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언젠가 새로운 방법이 생길 때까지 저도 남편도 그리고 시어머니도 절대 포기 안 하려고 합니다. 사연 들으신 모든 분들께서 저희 가족을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사연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